오늘은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벤 코리아 운동과 그로 인해 태국이 겪고 있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때 한류의 중심지였던 태국에서 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고 한국을 겨냥한 이런 움직임의 결과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2021년 9월 한국이 도입한 특별한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KETA, 즉 한국 전자여행허가제인데요. 이 제도로 인해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여행에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원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태국인들에게는 오히려 큰 장벽이 되었죠. 한국 정부가 이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면서 일부 태국인들이 한국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태국 여성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해 바로 방콕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느낀 수치심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실망감이 커져갔습니다. 한때 꿈의 여행지였던 한국이 이제는 가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불만들이 쌓이면서 태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벤 코리아 한국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거부하자는 운동이 퍼진 거죠. 많은 태국인들이 자신의 불쾌한 경험을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이야기, 한국에서 겪은 불편한 경험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죠. 이런 이야기들은 빠르게 확산되면서 더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기피하게 만들었습니다.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이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수백만 팔로워를 가진 한 인플루언서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한국 여행을 중단합시다.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나라에 갈 필요가 없어요. 태국의 유명 뷰티 블로거는 자신의 채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 화장품을 리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태국의 뷰티 제품들도 충분히 훌륭해요. 이제는 우리 것의 가치를 재발견할 때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150만 팔로워를 보유한 여행 인플루언서 방콕 트래블러는 이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한국 대신 가볼 만한 멋진 나라들을 소개합니다. 일본, 대만, 베트남. 우리를 환대하는 나라들로 떠나보세요. 벤코리아, 새로운 여행지. 태국의 대표적인 테크 유튜버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 LG 제품 리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태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 제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벤 코리아 운동의 영향은 곧바로 통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운동이 시작된 후 첫 3개월 동안 한국을 방문한 태국인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0%나 줄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월 평균 15만 명이 넘는 태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지만 이 운동 이후에는 그 수가 5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태국 여행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여행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때 태국을 휩쓸었던 한류 열풍이 식어가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K-팝 콘서트 티켓 판매량이 줄어들고 한국 드라마의 시청률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화장품과 패션 제품의 판매량도 감소세를 보였죠. 태국의 한 연예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한국 연예인의 방문만으로도 대대적인 뉴스가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팬들의 열기가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초기에 태국인들은 한국 대신 일본과 중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 매력도 충분했기 때문이죠.
일본은 비자 면제 협정으로 태국인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었고 엔화 약세로 여행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졌습니다. 중국은 태국과 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물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대체 여행지들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언어 장벽이 높고 물가가 비싸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또한 한국처럼 최신 트렌드를 즐길 수 있는 쇼핑이나 뷰티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죠. 중국은 정치적 이슈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태국인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위생 상태나 서비스 품질 면에서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죠. 태국 최대 여행사의 마케팅 담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들로부터 역시 한국만한 곳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런 반응이 두드러졌죠. 한 태국 여행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본이 한국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한국만의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없었어요. 방콕에서 온 20대 여성 여행객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쇼핑이나 뷰티 서비스가 한국만큼 세련되지 않았어요. 한국의 최신 트렌드와 높은 품질의 서비스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벤코리아 운동이 지속되면서 태국 경제는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인 관광객의 급감이 큰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태국의 주요 관광객 송출국 중 하나였는데 이 운동으로 인해 한국인들의 태국 여행이 크게 줄어든 것이죠. 태국 관광청의 통계에 따르면 벤 코리아 운동 이후 태국의 관광 수입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방콕의 한 호텔 매니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던 객실들이 모두 비어 있어요. 한국인들은 높은 구매력을 가진 중요한 고객이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를 메울 관광객들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 내 투자를 재검토하거나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태국 내 반환 정서를 우려해 새로운 투자를 미루거나 기존 사업장의 규모를 줄이는 결정을 내렸죠. 태국 투자청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축소로 인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는 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한류에 대한 관심 하락은 태국의 문화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K-팝을 모델로 성장하던 태국의 아이돌 산업이 위축되기 시작했고 한국 스타일의 카페, 레스토랑, 뷰티샵 등이 고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는 한류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우리 회사는 큰 위기를 맞았어요. 한국식 트레이닝 시스템, 음악 스타일 등을 대체할 만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의 장점을 다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니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과 강점이 더욱 부각되었던 것이죠. 특히 K-팝, K-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의 퀄리티,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는 패션과 뷰티 산업, 그리고 편리하고 세련된 도시 인프라 등이 그 예입니다. 한 태국 대학생은 다른 나라에 가봤지만 한국의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어요. 한국 특유의 세련됨과 역동성, 그리고 친절함이 그리워지더라고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벤 코리아 운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가시화되면서 태국 사회 전반에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관광업, 요식업, 패션 산업 등 한국 관련 비즈니스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어려움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태국인들이 이 운동의 부작용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방콕의 한 쇼핑몰 관계자는 한국 관련 매장들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전체 쇼핑몰의 매출도 20% 이상 줄었어요. 이는 단순히 한국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문화적 교류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던 학생들, K-팝 댄스를 연습하던 청소년들, 한국 요리를 배우던 요리사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문화와 관련된 활동들이 위축되었고, 이는 태국 문화의 다양성과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태국의 한 문화평론가는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자양분이었어요. 이를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문화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국 정부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밴 코리아 운동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던 정부가 이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국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적, 문화적 파트너입니다. 최근의 불안은 양국 모두에게 손해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한국과의 화해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유명 유튜버들이 I love Korea라는 제목의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고, 한국에서의 좋았던 경험, 한국 문화의 매력 등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수백만 뷰를 기록하는 등 큰 반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기업들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대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합작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고, 한국 기업들도 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조심스레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밴 코리아 운동이 수그러들기 시작했지만 양국 간의 관광 교류 회복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국 관광청은 다시 만나는 한국, 새롭게 만나는 태국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여전히 태국에서의 불편한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로 여행지를 바꾸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화 교류 역시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지만 태국 문화 콘텐츠의 한국 진출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는 양국 간 문화 산업의 규모와 영향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방콕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는 우리도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한국 시장에 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결국 일방적인 문화 수입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치적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강제 출국 사례가 늘어났고, 이는 태국 내에서 다시 한번 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국의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불법 체류는 잘못된 것이지만 강제 출국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는 양국 관계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라는 다소 어이없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한국 유튜브 채널에서 태국 문화를 비하하는 내용이 방영되어 태국인들의 분노를 샀고, 이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태국 연예인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한국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양국 간 문화적 갈등이 재점화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벤 코리아 운동 이후의 화해 과정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지만 근본적인 상호 이해의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양국 관계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해 보입니다. 정부와 민간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오해와 새로운 갈등 요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한국과 태국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의 우호적 관계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이익을 조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벤 코리아 운동 이후 한국과 태국의 관계는 완전한 회복이 아닌 새로운 도전과 불확실성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이러한 복잡한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미래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마음껏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바로 들어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채널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